소리 들렸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아침에 좀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책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랑 아침에 함께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꼭 다시 한번, 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꼭 곱씹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처음 부모의 얘기, 부모와 자식의 어떤 뭐 관계, 에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마치 전에 읽으면서 스폰서와 파트너, 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나? 그죠? 스폰서와 파트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우리, 뭐, 개인적인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필요하지만,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도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다시 말하면 이제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읽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0페이지. 시간을 주는 거. 시간을 주는 거. 우리가 누구나 우리는 선택 속에 있고, 그죠? 내가 어떤 걸 언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죠? 선택하지 않아야 될 걸 미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앞에 얘기했듯 미루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달콤한 거 말고, 이게 조금 더 있었을 때 달콤한 거. 그러니까 덜 달콤한 걸 먼저, 그러니까 안 싫은 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죠? 뭐, 요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많은 삶에서, 어, 선택과 비례해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죠? 문제는 고통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달콤한 거를 그냥 먼저 이제 선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즉 미루지 않는 거, 즉 고통을 빨리 문제 있고 올 고통,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을 빨리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훈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훈육에는 1번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 관찰. 여기 30페이지 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관찰. 그러니까 돌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랑 내랑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한 것에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함께 했어. 그러면 훈육되어지고 훈육된 사람은 문제를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니가 내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잖아는 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육에 가깝다. 그럼 훈육은 뭐다? 관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훈육에는 절대적인 게 사랑이고, 사랑을 하면 그게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내서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페이지.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훈육 방식은 사랑이 없는 부모의 그것보다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 보육되어지고 있는가? 훈육의 시간인가? 보육의 시간인가? 교육의 시간인가를 한번 그러니까 다 필요한데, 다 있으면 최고죠, 최고죠. 그런데, 어디에 더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가?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는 정보만 때리 넣어주고 있는가? 교육. 내가 옵티머스 새로 나왔잖아. 내가 때도 없는 정보를 지금 너한테 교육시켜주고 있잖아. 오케이, 나는 할 일 다 했어. 교육이지 훈육이 아니잖아요.
그뭐 옵티머스 출시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어. 맛있는 거 먹자. 보육이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책에서 뭐다? 정말 누군가가 제대로 성장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내 파트너가 제대로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육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찰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 훈육의 과정에서 이게 우리로 지금 파트너죠, 그죠? 여러분 이제 아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와 내가 어떤 문제, 고통이죠? 어떤 고통을 함께 겪는 거. 함께 겪으면 아이에게는 뭐가 생긴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문제 이꼴 고통, 저게 되게 고통스러워. 그 문제야라고 했을 때는 피하고 싶은데, 나에게 절대적인 누군가랑 함께 그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 과정을 겪은 파트너는,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겪은 파트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부모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통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어, 나도 기꺼이 이 괴로움, 고통을 견뎌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꼴 뭐가 된다? 자기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야. 자기 절제력. 우리로 그냥 아주 쉽게 필드를 예시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뭐 꿈터치를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질문을 하고 뭐 꿈보드를 같이 만들고 행위하는 많은 것들이 막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그냥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알리러 갔다가도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수다 떨고 오는 그죠? 힘드니까 고통이니까 문제인 거죠. 아직 내가 해결 능력이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스폰서가 같이 가서 어 그에게 꿈터치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분명히 자기 혼자 있을 때 이게 문제였는데 그게 피하고 싶은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거 그렇게 빡신 거 아니대? 어? 저 친구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네? 어? 이럴 수도 있네? 이런 게 자기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커다란 짐덩어리였는데 누군가랑 함께해서 그것이 아니네? 이걸 느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친구에게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생겨버렸다? 그만큼의 절제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음. 이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도 알아. 이 굳이 이렇게 말로 안 해도 아는데 이 뭐라 그러니까 좀 정리되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자, 32페이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내 스스로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우리로 치면 스폰서랑 대동해서 뭐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딱 느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걸 느낀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별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며 자기 절제 초석이다. 이 별표. 자기 절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만나보면. 그러면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그 사람 마음에 자기 절제력이 1도 없는 사람은
이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절제력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는 엄청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이걸 그냥 넘기지? 내가 볼 땐 뭐 이런 건데, 딱 절제력을 발휘하면서 더 이상 문제화시키지 않아. 자기 절제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절제력이 높은 사람은 이꼴 뭐다? 내가 그만큼 내 스스로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거. 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절제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 저는 아무튼 이 부분이 이 절제의 양이라는 거예요. 음, 뭐가?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야? 스스로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의 비율만큼 절제력의 비율이 이꼴한다는 거죠. 어, 너무 좋은데요? 자, 별표. 자기 절제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자기 절제는 뭐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렇게 내가 소중해. 난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면, 느낌으로 받고 있다면 그런 소중한 나의 나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 소중한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소중한 나, 예를 들면 가치 없는 나, 소중하지 않는 나, 이꼴 소중하지 않는 시간. 소중한 나, 이꼴 소중한 시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뤄.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냥, 어? 내 시간이 그렇게 그냥 째깍째깍 지금 가고 있는데도 이런 느낌이야. 이꼴 난 소중하지 않아. 근데 이 시간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래. 막 시간을 5분 단위로 써. 예를 들면 왜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럼 네 시간은 왜 그렇게 소중한데? 내가 소중하잖아. 나에게 있는 유일한 시간.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시간도 너무 소중해. 아무 때나 쓸 수 없어. 함부로 쓸 수 없어. 너무 소중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어떤 미루는 습관, 어, 우리 비즈니스로 치면 도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도전을 미루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작년에도 이렇고 올해도 이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선택해놓고 그죠? 왜 그럴까?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보면 되게 아둥바둥 난리 부린다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어쨌든 다이아몬드도 했고 수석도 했고 더블도 했고 이런데 뭐 한다고 또 지금 난리를 부리셨노? 이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나도 생각해봐. 그런가? 이렇게 나 지금 막 이런 거 하면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안 거예요. 완전히 확실히 내가 알겠어. 나는 왜 지금도 여전히 어 아둥바둥 하는가? 예를 들면 이거네. 그냥 내 시간이 소중하니까. 나는 지금 또 너무 충분하고 행복하지만 더 가치 있게 쓸 수도 있는데 왜?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을 요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입 다물고 있지? 왜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이 시간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네, 이거. 자, 33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자기 가치, 중간에 보세요. 자기 가치와 자기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자. 그러니까 자기 가치 이꼴 자기 시간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시간을 전략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나는 누군가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막 빌드업해서 막 소중하게 막,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꼭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가치롭게 쓰는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럼 이걸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에게 가서 막 스케줄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뭐 해야 돼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거. 너는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귀에다 대고 1000번, 1000번 말해줘야 되는 거.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너는 굉장히 가치롭고, 굉장히 쓸모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면, 그가 알게 되면, 스스로 시간을 전략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것만 했을 수도 있어. 니하고 내하고 꿈을 설계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 앞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35페이지. 그래서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 자, 요약하자면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지금 실은 진짜 해야 될 것을 미루고 있잖아요. 진짜로 필요한 것을 미루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이꼴? 그러니까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 이걸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 이꼴 자기 절제 이꼴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꼴 다 이꼴인 거야. 야,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 이 훈육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나예요. 어떤 것도 문제인 나가 아니라 어? 더 이상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로 거듭나 보자. 음. 거기 있어서 난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죠? 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 있고 자기 절제력이 높아지고 자기 절제력이 높아진 만큼 우리는 진짜 필요한 어떤 일을 미루지 않고 맞닥뜨린다는 거야. 맞닥뜨린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요게 됐다 쳐.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이 저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기계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저를 뭐라고 생각해? 요리치. 그래서 딱 설정이 돼 있어. 나 못해. 아, 뭐 하면 나 못해.
음. 그런데 이 정확하게 뼈 때리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요리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맛을 내는데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거다. 즉, 시간을 안 냈을 뿐이다는 거. 진짜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내지 않았을 뿐이다. 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 기계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고치는 이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툭 말을 던진 거죠. 어, 너무 대단해요. 저는 그런 거 고치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웃이 무슨 세상의 돌을 다 깨친 사람처럼 뭐라고 얘기했다? 그거는 당신이 기계치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저자가 그렇게 이웃이 툭 던져서 한 말이 계속 맴도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날 자기의 환자가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기계치니까 원래 나는 기계치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져 있었으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상태를 보고 아우 내 일이 아니야. 난 절대로 저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수리공 빨리 부르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이웃이 했던 말이 당신 시간을 안 들였을 뿐이다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차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니 뭐가 보이더라? 아, 이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고 있네? 아,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데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요게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흐름이 있는데 요게 막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막혀 있는 부분을 요렇게 건드려 주니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즉, 그 순간 자기는 뭐가 됐다? 너무 재밌어 표현이 숙련된 수리공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음. 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기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나는 기계치라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내 스스로를 이때까지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보는 나는 숙련된 수리공인데 수리공이 돼버렸는데 왜 그동안 나는 나를 기계치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해봐요. 뭐라고 얘기하나? 어, 나는 기계와는 관련 없는 것들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관련 있는 거, 기계와 관련 없는 것 중에 자기가 그냥 기계와 관련 없는 것에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됐겠지. 기계가 관련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이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어, 이것은 내 선택이었다. 내가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와 관련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결함이 없는 어떤 이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꺼이 시간을 낸 마음만 있다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 사실은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하고는 안 맞아.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그것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에 비례해서 뭐만 안 했을 뿐이다? 시간을 안 냈을 뿐이다는 거. 자, A라는 사람이 사업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자, 여러분,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타겠어요?
마라톤 뛰겠어요? 못해. 어떻게 못해. 그런데 김연아가 훈련한 만큼 시간을 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얘기는 달라졌죠. 여러분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대로 내 표현해주게.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았고 유전적으로 결함이 없고 무능하지도 않아요. 단 시간을 안 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 문제는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어, 그죠? 자, 이것도 너무 재밌는 발상이 아니라 뭐 팩트다,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왜, 그 문제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까? 왜 시간을 들이지? 시간 들이면 다 해결되는데, 어머야, 웃긴다 하면서 나는 왜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까? 40페이지.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무능한 것도, 저주를 받은 것도, 그죠? 아닌데, 내가 거기에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많아. 그건 뭐다? 내 마음에 그게 저절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41페이지, 문제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여러분?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10번 한번 해볼까요?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아있어 당신의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해결을 피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문제가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혹은 42페이지 다시 자신의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가 가만히 놔두면 언제고 스스로 해결되겠지. 쉽게 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해결이 되겠지. 문제가 사라지겠지. 스스로 없어지겠지. 이거 두 번째, 문제를 무시. 나는 그런 일 없어. 이런 거 있잖아.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런 일 없어. 음.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43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자, 아이 빼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까지 할까? 29분. 자, 그건 내 탓이 아니다. 44페이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태도가 뭐가 필요하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어? 그거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해결할 거야. 라고 문제를 접수해버리면 응? 어떻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앞에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남편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죠?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더라고. 이해됩니까? 그건 내가 해결, 그 내가 해결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 문제라고.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고 남편이 멀쩡하게 예를 들어 그건 남편이 해결해야지. 경제적인 거는 그 집은 남편이 해결해야지. 이건 남편이 이건 아이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해결할 거예요. 그건 내 문제예요. 음. 그런데 그걸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 그게 문제로서 작동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놨어요. 읽어보세요. 예시 들어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게 이 사람 오키나와에 있는 군인인 거 이제 섬이니까 술 마시는 일 외에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오키나와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오키나와에선 저녁에 술 마시는 일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책을 읽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 좋지. 그런데, 그러면 왜 술 마시지 말고 책을 읽지? 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막사가 시끄러워요. 이런 막사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보세요. 도서관 너무 멀어요. 어, 너무 멀어요. 그러면 낚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잖아. 퇴근하고 나서 낚시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한다. 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군인은 음주를 해결 가능한 자기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섬에 있기 때문이야. 여기가 오키나와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